안녕하세요. 치원의 관상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양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관상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해 볼까 합니다. 우선 동양의 사유체계는 모든 삼라만상을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기의 어원상의 의미는 기운 기, 또 기운, 공기, 숨, 호흡, 기상, 마음, 성질, 성질은 이제 기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곡기, 전기, 동기간, 같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동기간, 그런 사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여 모든 것들의 기운의 조짐을 보는 학문이 바로 음양오행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양오행학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의 변화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 중심에는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재선임 되었을 때 그분 얼굴의 관상 기색을 보니 현재 있는 자리가 오래가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어요. 요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얼굴 기색을 살펴보니까 수화인을 보는 곳이며 현재 처해져 있는 자리를 보는 곳인 이 턱의 기색이 좋지 못하여 그 자리가 불안정하거나 그만두고 싶을 때 나오는 기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의 신임을 얻기가 어렵죠. 여기 기색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부하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기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이동하고 싶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그 자리를 오래도록 지키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다 그런 기색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에는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에는 음기와 양기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으로 오행으로 또 나누어지고 십천간과 십이지지로 또 분류가 되죠. 우선 오늘은 음기와 양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앞서 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얼굴 기색으로도 추측해 보았듯이 기색이 음기인지 양기인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우주는 암흑으로 덮여있는 어떤 물질도 없는 무극의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기운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이제 일기가 되는 것이죠. 무극 상태에서 일기가 나와서 이게 이제 원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발생을 하여 먼저 하늘이 동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고 또 1월 해와 달이 생기게 되고 또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하늘과 땅의 사이에 인간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하늘과 통하여 둥글고 발은 땅의 형상과 같아 네모지고 땅을 밟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볍고 맑고 깨끗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양기가 되고요. 무겁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서 음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기운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그 얼굴의 기색을 보면 탁하고 어두운 기색이 있어서 음기를 띠고 있으니 이는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상하로 보았을 때는 하 쪽으로 아래 하자 하로 내려가는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준 의장의 얼굴 관상 기색이 양기로 밝고 맑은 좋은 기색이었다면 아마도 승승장구하는 운기에 있다고 추정해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요 제롬 파월 의장의
이마에 여기 요 부분의 기색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본인이 있는 관록을 금방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자리는 좀 어둡다, 기색이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태극은 음양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 동그란 원은 둥그런 원의 형상인데요. 이게 모든 기는 순환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원리를. 이것은 환원적이라는 의미로 중앙에 이 S자 모양의 이 고리 모양은요, 붉고 푸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위에는 이제 양기를 구분하고 밑에는 음기를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음양은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반복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기는 좌선, 네, 음기는 우선 이렇게 역행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남자 전편에서 우주 만물의 생성 과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천문편, 숙진편, 정신편, 전원편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 중에 천문편에 나오는 다음에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늘과 땅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단지 어지럽게 뒤엉킨 기운만 무성할 뿐 아무런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때를 태소라 말한다. 도는 허학에서 시작되었는데 허학은 우주를 낳고, 네, 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늘과 땅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단지 어지럽게 뒤엉킨 기운만 무성할 뿐 아무런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때를 태소라고 말하고요. 도는 허학에서 시작되는데 허학은 우주를 낳고 우주는 기를 낳고 기에는 일정한 구별이 있으니 맑고 가벼운 기운은 위로 얇게 퍼져 하늘이 되었고 탁하고 무거운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 맑고 음미한 기운은 하나로 합치기 쉽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응결되기 어렵다. 때문에 하늘이 먼저 이루어지고 땅은 나중에 안정되었다. 땅과 하늘의 전기가 집적되어 음양이 되었으며 음양의 전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 사계절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계절의 전기가 분산되면서 만물이 형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앞서 올린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주 생성의 근원을 빅뱅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과학적 사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주의 기원에 관한 그 이론이 많이 있지만 어느 날 대부분 천문학자가 받아들이는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 모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시공간이 약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1초 동안 우주의 크기는 20억 곱하기 10억 킬로미터로 팽창했고 아직도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빅뱅에 대한 사실도 현대에 와서나 밝혀진 사실로 5천년 전에 이런 현상들을 고대 문헌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엄청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태소나 허학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지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소는요, 우주 생성론상 최초의 근원으로 아직 기운 이런 것들이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 되는 기운, 원기가 나타나기 이전에 어떤 최초의 상태로 이 상태는 하늘과 땅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으로 아무런 형상도 없이 한데 뒤엉켜 분간이 되지 않는 세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학이라는 것은 공허하고 아득히 멀며 광활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 상태는 아무런 형상도 없고 어둑해 아무도 그것을 인식할 단서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너무나도 깊어 그 끝을 닿는 데를 알 수가 없고 아득히 펼쳐지고 쉼없이 요동하며 그 멈추는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또 간단히 무형의 공간도 나누어지지 않은 혼돈된 그런 상태이자 박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박은 이제 통나무 박 생긴 그대로의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통나무 박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허학은 앞서의 태소와 유사한데요. 따라서 허학이 태소 이후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태소와 동격의 상태를 말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허학도 우주의 생성 과정상 초기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는 이러한 허학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학에서 점차 시간 형식과 공간 형식으로서의 우주가 형성되어 나오고요. 시간 형식과 공간 형식이 갖추어짐으로써 비로소 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때의 기는 최초의 일기, 즉 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음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위로 올라가는 기운은 양기라고 하고요. 밑으로 내려오는 건 음기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음양은 이 대대 관계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남녀 밖이 있고 안이 있고, 동정, 그 다음에 튀어나올 철자, 오목할 요자, 그 다음에 상하, 그 다음에 뼈와 살. 그래서 양기가 많은 관상은 골격이 발달한 사람이고, 음기가 많은 관상은 이 살집이 발달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은 양이고 작은 것은 음이죠. 그리고 수로도 홀수는 양기고 짝수는 음기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나눌 때 좌는 양이고 음은 우인데요. 관상에서는 이제 남좌여우라고 해서 남자는 좌측 기준, 여자는 우측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자 기준에서 볼 때에는 우측이 양기가 되고 좌측이 음기가 되고요. 남자 기준에서 볼 때에는 좌측이 양기가 되고 우측이 음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 그 다음에 불과 물,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그리고 세로 생긴 게 얼굴에서 뭐죠? 코와 귀가 세로로 생겼고, 가로인 눈과 입은 가로로 생겼습니다. 근데 양은 세로로 생긴 코와 귀의 형상으로 봐서는 양기죠. 가로로 생긴 눈과 입은 음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움직임에서는 세로인 코와 귀가 동이고, 가로인 눈과 입이 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반대죠. 코와 귀는 움직이지 않고 눈과 입은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을 음중지 양, 양중지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태양이 떴을 때에는 한쪽이 양지가 되고 반대쪽은 음지가 되죠. 근데 태양이 질 때에는 양지였던 곳이 음지가 되고 음지였던 곳이 양지가 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에 있다 해도, 음지에 있다 해도 언젠가는 태양이 기울기 때문에 양지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자기가 잘 나가는 좋은 기운에 와 있다 해도 태양이 또 기울면 음지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최초의 기는 점차 일정한 모습을 띠게 되고, 맑고 가벼운 기는 하늘이 되고요. 무겁고 탁한 기는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하늘과 땅의 전기가 응축되어 각각 양기와 음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음기와 양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계절과 팔극 등이 형성되며 궁극적으로는 만물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중국 철학사상 가장 완전한 형태의 우주 생성론 도식이 도에서 기, 기에서 만물이라는 이론이 회남자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 중국 전통 사상에서 만물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기본 생각은 이 회남자 도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불역, 시울이 이렇게 보는데요. 자연스러운 것, 자연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 위는 머리이고 생각이고 도이면서 용은 이제 쓰일 용자죠. 용은 아래 하면서 몸이고, 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는 곧 그릇 기자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는 그 몸에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뭐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게 이제 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양이 앞서고 음이 뒤따르고 달이 꽉 차면 먹히고 달은 차고 기울고 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이고, 그 다음에 달은 배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역은 거스를 역으로서 힘력이며 쉬울 이로 대자연의 원리를 쉽게 하는 원동력이 음양지도인 거죠. 일양은 한계, 머리를 나타내고 기수이며 홀수이며, 월음은 두 개를 나타내고 우수이며 짝수를 뜻합니다. 상은 물이고 괴는 수고, 상은 물이며 괴이고 수는 이이며 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리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퇴계율곡, 다산정약용, 서경덕 선생님 등도 역의 대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양이고 몸은 음이며 점은 둥글고 점을 찍다, 점을 친다, 점지한다. 어제 말씀드린 설명과 같이 마음은 마음에 씨를 심는다는 것으로 씨를 잘 심어야 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몸체가. 그래서 자연은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죠. 그래서 스스로의 그 눈에서 싹이 터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극은 혼돈이며 암흑의 상태에서 일획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개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일생이법이며 복희씨의 괴자는 좌우로 나눈 것으로, 이는 안과 밖, 내외를 얘기하고요. 양은 상이고 상천으로 천을 뜻하고, 음은 하로, 하지로 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시간, 공간 등에는 틈이 있습니다. 간, 사이 간자 틈이 있는데 틈새가 생기고 하늘이 먼저 동에서 열리고 하나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이불이죠. 이것이 근간은 뿌리와 줄기로 근본 본자를 보면 나무의 밑둥과 북방의 근본이 되고, 모방 방자는 내 모서리에 방이가 나오게 되고, 상천 지하 중인으로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사람의 머리는 하늘과 통하고 발은 땅에 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음양론의 기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